따라서 갭 투자 시 전세를 보다 빨리 맞출 수 있는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갭 투자를 하실 때 어느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를 맞추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전세 맞추는 거를 갭 투자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전세를 못 맞출까봐 갭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도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전세금이라는 무이자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소액 투자하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갭 투자가 아닐까 해요. 따라서 갭 투자 시 전세를 보다 빨리 맞출 수 있는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잔금일 넉넉하게 잡기. 갭 투자 시 예상치 못하게 전세가 빨리 안 나가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잔금일을 최대한 넉넉하게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도자가 많이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 전 잔금일을 넉넉히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잔금일을 조정하려고 하면 주도권이 매도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금 지불 전에 반드시 먼저 협의하셔야 해요. 더군다나 지금같이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잔금일 조정이 훨씬 쉽죠. 최소 3개월 이상 잔금일을 요구하시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중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6개월까지도 협의 가능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세요. 두 번째, 미니멈 인테리어. 요즘 전세를 맞추려면 에어컨과 기본적인 인테리어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급의 매물 중에서는 실제로 에어컨이 있고 깨끗한 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먼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거실과 안방 에어컨은 웬만하면 설치하시는 게 좋고요. 더군다나 신축 첫 입주라면 거의 필수죠. 입주장에서는 경쟁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집만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스템 에어컨 4대가 보통 500에서 700만 원 정도, 트윈원이면 2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진행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특히 입주자 카페에서 공급 가격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에어컨 내외에 미니멈 인테리어 또한 필요한데요. 뭐 거창하게 리모델링급으로 인테리어 하시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최소한 집이 깨끗해 보여서 세입자의 눈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전세를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입주라면 에어컨과 중문, 입주 청소까지만 해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차별화를 주고 싶다면 간접 조명까지도 괜찮습니다. 연식이 조금 있는 아파트라면 도배와 장판, 그리고 입주 청소는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화장실 부분 수리를 하시면 좋거든요. 변기 교체랑 샤워기 교체만 해도 한결 깨끗해 보이거든요. 변기 하나가 30만 원대, 샤워기도 10만 원대로 교체 가능해서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욕실 전체를 인테리어 하시는 것보단 부분적으로만 교체하셔도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거기에 욕실 바닥과 현관 줄눈까지 세트를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이겠죠? 참, 그리고 입주 청소하실 때 창문 틀과 바닥의 곰팡이 제거도 부탁해 보세요. 청소만으로도 제거될 때도 있거든요. 도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벽면 곰팡이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도배 전 이 부분이 먼저 제거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더불어 입주 청소 때 베란다 밖 창문은 잘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베란다 창문만 청소가 잘 되어도 뷰가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집이 전반적으로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까지도 업체 선정 전에 꼭 문의해 보세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전세가 파악 후 내 물건 가격 책정하기.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통해 집의 인상을 바꾸셨다면 이제는 가격을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가격 책정하기에 앞서 주변 시세 파악이 중요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물건 중에 비슷한 동호수의 전세가를 보시고 가장 낮게 올라온 가격을 보세요. 그리고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도 보시면서 이 정도 시세면 나갈 수 있다는 감을 찾으셔야 합니다. 감이 조금 잡히셨다면 물건지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현재 수요자는 있는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보시고 계신지를 여쭤봅니다. 그리고 내 물건이 빨리 나갈 수 있는 가격도 여쭤보세요. 여기서 내가 잔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마음고생하기보다는 전세를 빨리 빼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호가, 실거래가, 부동산 문의가 중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올리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욕심부려서 높은 시세에 내놨다가 안 나가면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러다 잔금 기한도 얼마 남지 않고 타이밍까지 놓치게 되면 가격을 훨씬 더 낮게 내놔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전세 맞추기가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갭 투자 전세 맞출 때는 시세 파악을 먼저 정확히 하시고 욕심 부리지 않고 시세보다 약간 더 저렴하게 내놓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무리 에어컨이 있고 깨끗한 집이라도 가격이 저렴하지 않으면 아예 보시지를 않거든요. 같은 시점 전세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에서 걸러지는 건 더 심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물건지 인근 부동산의 문자 최대한 돌리기. 이제 가격까지 정하셨다면 광고 올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되도록 많은 부동산에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한 군데만 내놓아도 네이버 광고는 올라가겠지만 사실 많은 부동산들이 내 물건을 접수해 놓으면 중개 수수료를 양쪽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중개 물건보다는 본인에게 접수된 물건 위주로 손님에게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것을 추천드리고 일일이 방문과 전화가 어렵다면 문자로 보내셔도 돼요. 먼저 지도를 보시고 물건지 인근 부동산 리스트를 뽑습니다. 그리고 동호수, 가격, 입주 가능일, 옵션, 입주 청소와 인테리어 여부, 소유자 명까지 넣어 문자를 한꺼번에 돌리시면 돼요. 입주 청소 후 찍은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시면 훨씬 더 좋고요. 이렇게 되도록 많은 부동산에 문자를 돌리시고 물건지 인근뿐 아니라 근처 입주를 하고 있는 단지의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입주 물건이 많은 그쪽 부동산에 먼저 보시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손님을 이쪽으로 다시 끌고 오셔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입주 단지 쪽으로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요. 또 한 가지 팁은 문자를 돌리실 때 중개 수수료를 더 주신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내 물건부터 보여드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해 보세요. 다섯 번째, 광고 확인과 피드백, 지역 카페 이용. 문자까지 보내셨다면 마지막으로 내 물건이 네이버 부동산에 잘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문자를 보내면 답변이 오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답변이 왔던 부동산에 자주 전화를 드려서 인사도 하고 그때그때 분위기도 살피시면서 전세가를 조정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와 분위기는 계속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내 문자에 답이 오는 부동산은 그만큼 더 적극적이다라는 거니까 이러한 부동산의 소장님들과 친분을 맺어놓는 것도 중요해요.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 당근마켓과 지역 부동산 카페에 매물을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의외로 여기를 통해 문의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거래가 성사되면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작성하면 되니까요. 이처럼 최대한 많은 루트를 이용하시며 물건을 내놓으시는 것이 전세를 빨리 맞출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지금까지 갭투자 전세 빼기 노하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도 아는 것보단 실천이 더 중요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결과는 없습니다. 갭투자는 그냥 쉽게 돈 번다?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발로 뛰시며 배워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